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에이스테크 아마 좀 물리신 분들이 많나 봐요. 문자로 이제 조금 분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때 물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정말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공시를 좀 체크하라고 하는 게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를 아마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은 일반 공모로 2,500만 주 1,400원짜리가 나오죠.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무너졌다라는 거. 자, 1,400원짜리가 2,500만 주 나오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됐죠?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일단 제가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조금 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만 주가는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빠지는 이유 하나입니다. 자,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도 사용처에 따라 틀려요. 시설투자나 아니면은 타법인 인수. 자, 이쪽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중에 안 좋은 게 채무상환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금 조달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테크 같은 경우는 잠깐만 기업 공시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유상증자 결정이 좀 나오는데요. 자, 날짜를 좀 보겠습니다. 6월 30일이고, 자, 359억을 조달하고, 신주 전환가액이 얼마야? 신주 가액이 1,436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채무상환 자금. 이게 최악의 공시입니다. 최악의 공시. 돈을 조달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채무상환 자금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채무상환 자금을 결국에 유상증자 때린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부사채를 갚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죠? 자,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자, 230억짜리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했어요? 매수한 겁니다. 장에 매수했어요. 장에 매수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소각할지 소각하지 않을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당 14,600원짜리기 때문에,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400원이잖아요. 그죠? 최저 조정가액이 이거기 때문에 10배 차이입니다.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회사 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거 230억 주당 14,600원인데 나 이거 말이 되냐?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 돈으로 바꿔서 나간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아마 풋옵션이 있을 거예요. 무슨 풋옵션? 채권자한테. 풋옵션이 뭡니까? 풋옵션. 자, 넣는다. 그죠? 자, 네가 내 채권을 사게끔 풋 밀어 넣는다. 발로 차는 거죠. 사라. 에이스테크가 그래서 사왔지 않았을까? 요 같은 거 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2021년인데 요쪽이 좀 나오죠. 250억. 자, 보면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돼. 풋옵션. 여기 보면은 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죠. 본 사채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도 7월 28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 날에 본 사채의 전자 등록 금액 조기 상환 수익률 연복리 0%를 가산한 발행가에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제가 말했던 풀옵션이 이겁니다. 풋 옵션을 넣은 거죠. 그죠? 2년 2023년도 7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시만 좀 잘 확인하시면은 유상증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2021년도 7월 26일에 공시된 내용이에요.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공시된 내용이다. 근데 언제부터 풋옵션 행사할 수 있다고요? 7월 28일. 7월 28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언제 발행했죠?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발행, 유상증자 결정. 유상 결정을 6월 30일에 했죠. 그죠? 7월 28일에 풋옵션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유상증자가 될 수 있다. 유상증자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 우리가 언제 인지할 수 있었냐면은 반기보고서 말고 그냥 분기보고서 보죠. 분기보고서 봐도 체크를 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기보고서에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현금을 보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만, 100만, 10억, 그죠? 80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80억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풋옵션 250억 들어오면은 이거 상환할 수 있습니까? 상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들어간 거다. 그럼 우리는 공시 보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죠? 공시를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예요. 유상증자를. 요거는 팩트입니다. 공시를 봤다면은 이 종목에 접근을 절대 안 했겠죠.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공모를 진행했을 때 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자, 청약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80%였습니다. 80%. 그리고 실권주가 얼마예요? 실권주가 480만 주입니다. 480만 주. 우리가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요. 유상증자 발행할 때 여기서 주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 도와주는 회사인데 자, SK증권과 상상인증권이 도와줬어요. 이 유상증자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유상증자 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도와줬는데 중요한 점 무엇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에 남은 일반 공모 주식은 자, 주관사에서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사에서. 그러면 SK증권과 상상인증권이 어떻게 된다? 480만 주를 청약해서 사가는 겁니다. 청약해서 사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항상 그 계약 조건에 있어요. 자, 일반 공모 후에 발생되는 잔여 주식은 대표 주관사인 SK증권 및 인수회사인 상상인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죠. 그죠? 일반 공모 청약률 봅시다. 자, 일반 공모 이제 400만 주, 500만 주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사갔네요. 그죠? 일반 공모 480만 주. 이거 1,460원에 그죠? 다른 사람들이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대 1의 경쟁률로 이 1,460원짜리 500만 주를 사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전부 다 청약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일반 공모된 1,460원을 누가 갖고 간 거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300대 1의 경쟁률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금이 1원이라고 하면은 300원을 입금했을 때 한 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 갖고 가려고 경쟁률이 300대 1이었다라는 것은 나름 많이들 이 5G 관련된 에이스테이크의 일반 청약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이 1,460원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청약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빠질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더 많이 빠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반 공모가 1,460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라면은 좀 매수해서 어떻게 한다?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위에 번호 010-9201-6329로요. 6329로 에이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혹시 물려 계신 가격대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디서 좀 사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에이스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사실 에이스테크가 5G 중에서는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주. 그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인데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우리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면은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개선이 안 된다라면은 어떻게 된다?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이 1,400원, 이 1,400원, 이 1,460원대 가격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460원에 청약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5G가 조금 상용화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6G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시설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시설 투자는 집행되기 2년 전부터 조금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투자 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상승하고 나중에 좀 집행이 됐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에서 이 6G 2025년, 2024년에 실행될 이 6G 시설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된다? 이 선반영돼서 조금 더 5G 관련주들의 장비 관련주들이 조금 선반영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조금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솔리드가 지금 자리에서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장은 솔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대장은 솔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밑에 딸려 있는 5G 종목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1,460원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이 어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이 가격대 근처에서 물량을 좀 끌어 매집해서 주가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 에이스테크 관련해서 물리신 분이나 아니면 고민이 좀 있으신 분,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에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